2026년 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조용히 공개한 통계 하나가 이 나라의 결혼 지형을 완전히 다시 그려놨는데 그 숫자를 처음 본 사람들 대부분이 2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남성 내담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49.1%에 달했거든요. 이혼을 고민해 이 문을 두드린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1995년에 이 수치는 고작 2.8%였습니다. 30년 만에 17배가 넘게 치솟은 거죠.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나라 결혼의 구조 자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 비중도 1.2%에서 22.1%로 뛰어올랐어요. 여성 기준으로는 18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이 통계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26년 2월 9일 발표한 공식 수치로 지난해 전체 이혼 상담 5,090건을 분석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무언가가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하필 가장 오래된 그 시점에 갈라서는 걸까요? 수도권의 한 가족 상담 기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상담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 상담실을 찾는 60대 남성들의 상당수가 처음엔 충격 상태라고 합니다.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황당하다, 배신당한 것 같다, 도대체 왜 이제 와서라는 말들이 상담실마다 반복된다고 해요. 3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아왔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무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성 상담자들의 이혼 사유 1위는 남편의 부당 대우였습니다. 전체 여성 상담자의 55.1%가 이 항목을 선택했어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폭력, 무시, 반복적인 경제적 착취,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작은 상처들의 총합이죠. 반면 남성 상담자의 1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였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측은 이 이면에 가장 일관되게 자리하는 것이 부부간 소통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분석했어요. 같은 결혼 생활을 두고 한 사람은 오랜 부당함으로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비대칭, 이 인식의 간극이 30년 결혼의 실체입니다. 아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말할 수 없었는지를 봐야 해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결혼한 여성들이 살아온 세계를 잠깐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 시대의 결혼은 계약이었어요. 감정의 계약이 아니라 생존의 계약.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이혼은 사회적 낙인이었으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감히 꺼낼 수 없는 카드였죠. 그래서 그 세대의 많은 아내들은 하나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리는 전략을요. 아이들이 크면, 대학을 가면, 결혼을 하면 그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는 동안 아내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출구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통계가 그대로 보여주는 실제 풍경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화분이 오랫동안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식물은 빛을 향해 조금씩 느리게 기울어지다가 결국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됩니다. 갑자기 기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향을 찾아 움직여온 결과인 거죠. 황혼이혼의 구조가 정확히 이겁니다.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이동해온 마음의 결과예요. 2005년 당시 이혼 상담소를 찾던 여성들의 주요 연령대는 30대와 40대였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죠. 그런데 2025년 데이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60대 이상 여성의 상담 비중이 22.1%로 뛰어오르며 50대를 제치고 2위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경제적 독립 능력이 생기고 더 이상 기다려야 할 이유가 사라진 그 시점에 비로소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오랜 침묵을 용기 부족으로 해석한다면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은퇴가 결혼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부 갈등을 연구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남편이 직장을 떠난 이후 1년 안팎의 구간입니다. 왜 하필 그때인지 처음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부부는 사실상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내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30년에 걸쳐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왔죠. 언제 청소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루를 흘려보낼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남편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균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일본에서는 이 현상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되면서 생기는 아내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두통, 우울, 소화 장애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남편에게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을 뿐인데 그 존재 자체가 아내에게 구조적인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식사 후 설거지를 같이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그 장면이 아내에게 보이는 방식은 남편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남편 눈엔 그냥 쉬는 거지만 아내 눈엔 30년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이미 사라진 사람에게 그 장면은 포기의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가 매일 쌓이면 사람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문을 닫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 질문을 하는 남편들이 상담실마다 많아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실은 3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불평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과장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잠깐 무마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그 패턴이 서너 번 반복되면 사람은 말하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 뒤에는 입을 여는 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본 남편은 괜찮은 줄 알아요. 조용하니까요. 가정 내 갈등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진짜 위험 신호는 격렬한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사라지는 시점이라고요. 더 싸울 가치조차 없다고 느낄 때 관계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거라는 겁니다. 폭발하는 관계에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게 훨씬 더 멀리 간 상태입니다. 말이 사라진 집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연결이 끊어진 집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황혼이혼이 일어나는 걸까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지금 60대 여성들은 이전 세대와 다르게 국민연금을 받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자녀에게 일정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혼 후에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가능해진 거죠. 법도 바뀌었습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전업주부의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30년 전에는 이혼을 결심하면 사실상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재산 분할에서 반영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법원은 이제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의 기여를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기여로 봅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며 번 돈이라도 그 돈을 아껴 쓰고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온 역할이 없었다면 재산 형성이 불가능했다는 논리죠. 이 법적 변화가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대 수명입니다. 2024년 생명표 기준으로 60세 여성의 기대 여명은 약 28년 안팎입니다. 60에 이혼하면 앞으로 28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 시간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안에서 보낼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할지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계산이 예전엔 너무 두려운 도박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30년을 참아온 선택이 지금 이 시점의 행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60대 남성의 이혼 상담 급증도 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2005년 이혼 상담소를 찾는 남성의 주류는 30대와 40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데이터에서는 60대 이상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전체 남성 상담자의 49.1%가 60대 이상이거든요. 남성 쪽 상담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패턴은 장기 별거입니다. 이미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서야 법적으로 정리하러 온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균열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순간인 거죠. 수도권의 한 가정법원에서 오랫동안 조정 업무를 담당해온 분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황혼이혼 조정 자리에 마주 앉은 부부들 대부분이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그냥 사무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싸울 수라도 있는데 감정이 사라진 관계는 조정도 어렵다고 했죠. 이미 끝난 것을 서류로 확인하러 온 것에 가깝다고요. 그 무감각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황혼이혼 이후 남성이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남성은 대부분 직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왔거든요. 은퇴하고 이혼까지 하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밥을 챙겨주는 사람, 약을 챙겨주는 사람, 집을 정돈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먼저 알아채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혼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아내가 해온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갈등이 심했던 결혼에서 벗어난 뒤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거나 일부 건강 지표가 나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가 남녀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공통적이에요. 다만 그 무게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60대 여성들에게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수년 이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조용히 밟아온 거예요. 남편 몰래 조용하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이걸 들으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아내가 이 결혼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장 떠나지 않고 수년을 더 살면서 준비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것을 돌아보고 고민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황혼이혼을 결심한 아내들 중에 후회한다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요.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그랬다는 말이 더 많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겁습니다. 황혼이혼이 일어나는 달을 보면 흥미로운 경향이 있어요. 설 명절이 끝난 직후인 1월 말에서 3월 사이 이혼 상담이나 신고가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시가 식구들 앞에서의 역할, 남편 가족만을 위한 수십 년의 노동,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참아야 했던 모욕들. 명절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응축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맞이하는 그 설날이 때로는 30년의 참음을 끝내는 계기가 됩니다. 명절을 버티며 수년을 더 기다린 뒤에 자녀의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 날 서류를 꺼내드는 아내의 이야기.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한 결론입니다. 은퇴 전후 1년, 이 2년이 결혼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진짜 분기점이에요. 이때 남편이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가 이후 10년, 20년의 부부 관계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 재정의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같이 하는가? 장을 보러 같이 나가는가? 아내의 오늘 일정을 아는가? 아내의 취미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가?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것들이 없었던 관계에서는 이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갑자기 한다고 해서 30년의 쌓임이 단번에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20대, 30대, 40대부터 이미 일상 속에 있어야 한다고요.
60대에 와서 시작하는 건 너무 늦거나 기적적인 운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 현상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야 해요.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황혼이혼과 사별 같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70대가 늘어난다는 건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양쪽 모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함께 살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봤던 두 사람이 따로 살게 되면 각각 외부의 돌봄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노인 빈곤 문제도 황혼이혼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이혼 후 국민연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분할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장기적인 노후 소득이 없으면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빈곤 상태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황혼이혼은 개인의 행복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후 설계의 위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 통계 앞에서 지금 40대, 50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게 있어요. 황혼이혼은 60대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매일의 결혼 생활 안에 있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몇 번이나 말하다 포기했는지, 몇 번이나 실망해서 마음을 접었는지, 그 횟수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용한 집은 평화로운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집일 수 있어요. 아내가 요즘 아무 말도 없다면, 화를 내지 않는다면, 뭘 해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 침묵이 체념의 언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관계는 아직 연결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게 훨씬 더 멀리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하자면 이 구조는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이 닫히는 과정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게 황혼이혼 통계가 우리에게 가장 불편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황혼이혼을 결심한 쪽이 아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그 이유가 달라요. 수십 년간 아내와 실질적인 감정 교류가 없었고 오히려 부부 사이가 갈등의 근원이 됐을 때 남성도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서 60대 이상 남성 상담자의 절반가량이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 남성 내담자 가운데도 이혼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혼은 어느 한쪽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관계의 실패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표면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황혼이혼이라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30년을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게 어떤 성별이든 간에 그 선택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그 30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는 한 번 맺으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정원 같아요. 물을 주지 않아도 당장 시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면 어느 날 보니 이미 말라 있는 거죠. 그때 물을 주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있어요. 그걸 알아채는 게 은퇴하고 나서라면 이미 30년의 방치가 쌓인 뒤인 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 2025년 통계는 단순히 이혼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세대 전체의 결혼 방식이 지금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20년 뒤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30년의 침묵 끝에 상담소를 향하는 아내의 이야기,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는 남편의 이야기. 이 두 사람에게 같은 결혼 생활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이 결혼의 본질이고 그게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요즘 어때요? 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황혼이혼에 대해 혹은
지금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